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도시위원회 위촉식 및 포럼 개최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문경수 부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담당 위원장이신 우리 홍준영 도시환경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우정bil 부의장께서는 또 위원으로 같이 참석하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우리 중부는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문화도시 추진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로 중부 문화도시 위원님을 위촉하고 간소하게나마 중부 문화도시 추진 사항과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부는 근대 골목과 중광석, 다시길, 그리고 문화재 양행 등 문화 브랜드 사업을 다양하게 하며 문도시 사업이 다양하며 대구의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2019년도에 북성로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동산동 양림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산 3동 행복이용 활력마을 남산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또 선정이 되어서 우리 중부에는 도심재생 사업이 활력을 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향촌문화관 그리고 김원일의 바람깊은 등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부는 많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부 문화도시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위원 위촉 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의 여장 권경숙입니다. 오늘 문화도시위원회 위촉식 및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소통과 참여, 희망의 중부를 만들기 위해 바쁜 구정 업무에도 많은 행사에 항상 참석해 주십니다. 우리 유비와 부청장님과 또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문화도시위원회 위촉식 및 포럼을 통해서 대구의 중심 동성로를 기점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하고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중국의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위촉되신 위원분들께서는 많이 힘써주시고 우리 중국 국민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로 어울리고 체험하며 느끼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단계이지만 우리가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장, 중부의회 부의장 우정필, 대하를 대구 홍시 중부 문화도시 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배정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대구 홍시 국무총장 유부하. 위촉장,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 이하 내용 받습니다. 잘했습니다. 위촉장, 영남길도 논설위원 김수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매일신문 문화담당부장 구봉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대학교 해학과 교수 정미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족장 대구 무용회장 강선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족장 대구 가톨릭대학교 관현학과 교수 이월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족장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 소속 부회장 오명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기사 안상호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림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대구 중구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영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아주 많이 응축된 곳입니다. 이 보석 같은 영남 지역의 인문학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마음껏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그 자체가 문화 도시 조성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인문학적 요소들이 뜨거운 기운으로 분출만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중구는 그 열기를 모아 다시 도약할 기회가 왔습니다. 주민과 문화예술인, 남녀노소 모두가 열망하는 문화적 열정에 우리 문화도시 위원님들이 그 기폭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부문화예술 분야에도 융복합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중구 주민들을 비롯한 대구 시민들에게 새로운 트렌드의 호흡,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소통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방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우리 재단의 계획과 목표는 문화도시 선정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래서 즐기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수출하는 즐거움과 경제적 이익에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것이 저희 중구문화재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여서 힘써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에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위원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 열심히 하면서 시키시면은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촉과 포럼 간담회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문화도시 조성에 진짜 한 발짝 다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호 상임이사님 좀 전에 위원장님으로 되셨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보겠습니다. 이 위원분들한테 실망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한 30분 정도 중국 문화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티타임 잠깐 가지겠습니다. 그런 후에 자유토론 가지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원래 연구원 두 분이 오고 계시는데 상세하게 어느 부분을 짤막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타임을 들어가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20쪽입니다. 20쪽인데 20쪽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봐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 역사, 영상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마련됐고요.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 책자는 없는 내용도 조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 지역 문화 발전 조합 계획을 저희가 지원하고 또 공모하고 공모하기 위해서 또 계획서를 적는데요. 예전에는 중앙이나 관 주도하에서 지역 중심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시민 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중심으로 이 사업 계획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절차에 대해서 2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면 심사, 현장 검토, 또 예비 문화도시 지정, 또 문화도시 선정 이렇게 굉장히 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되면 이 도시에는 최대 5년간 200억 원 정도의 사업 예산도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7월에 저희가 요약본 제출했던 그 대구시 중국문화도시 조성기획 요약본인데 이거는 자료 30페이지부터 6장짜리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광부에 있을 때 6장으로 요약하라고 해서 글로 돼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그 B 프로젝트를 잠깐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 두 분이 짤막하게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우리 대구시 중구의 추진 방향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제 공유 드리기 위해서 원래 5월부터 문화도시 조성 계획 자료를 짜고 있습니다. 지금 짜고 있는데 그 안에 들었던 내용을 문화도시 사업 내용 추진 방향 또 핵심 과제 거부는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재밌게 간략하게 연관대학교의 그 연구 교수님이신데 두 분이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미래 우리 중구라는 도시 기능성들을 얼마나 잘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문화적 접근들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보편적 사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미래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어떤 접근들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시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침 또그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지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이쪽 위원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도시 기능성들도 살리고 그리고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경제적 특성들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모색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림들을 좀 드로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 영역 자체가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제 중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문화, 지역자유형 접근들을 통해서 물론 여기 법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결국 문화도시 하나를 보죠. 하나는 법률들 이야기니까 그냥 그 기반 하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활문화라든지 여가, 또 인문문화교육 이런 파트를 중점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문화적 바운더리를 만들어가고 이것들이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서 전향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필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그 그림을 잡을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의 배경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보셨던 법률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투자 재원의 조달들, 환경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법령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제안서를 작성할 때 다 포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심사에 있어서 항목적인 부분들은요,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각 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긴 한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적정성들, 그리고 타당성을, 그 문화계획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한 적정성들,
그리고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계와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세부 항목으로 쭉 나눠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투기적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큰 틀에서 가지고 가느냐면, 크게는 이제 시민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첫째는 문화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접근들을 하려고 합니다. 방향성들을 하나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도시의 발전적 모델을 구축하는 쪽으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 먹거리적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되어지는 콘텐츠적 접근들을 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도시 중부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화를 만들어가는 큰 틀에서의 4가지 방향성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그 전략적 방향의 접근들을 통해서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속적으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어서 답습되어져 있는 장면들만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출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창출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표현 가치가 없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사업적 접근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활용성의 접근들을 하자면 결국 창업이라는 단어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업가를 통해서 이 문화에 대한 산업적 가치들을 높이는 것, 문화적인 활용성들을 높이는 것들, 그렇게 또 하나의 트랙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이 문화도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시스템적, 체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봤을 때는 인력적 양성에 대한 접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창업가 양성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에 대한 이 두 트랙을 가지고 결국 미래에 지속 가능한 이 문화도시를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거나 협력체를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큰 그림들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시민 문화 이 4가지 있어서 우리 문화도시의 발현에 대한 본질적 기본 틀은 어디서 출발하는가라고 봤을 때, 뭐 문화 생태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요즘같이 개별화되고 구분화되어지는 사회 안에서 좀 더 공동체적 색깔들을 많이 가지고 그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면서 문화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이 삶의 질적을 높이는 것에 관점을 두고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주발들을 해봤고요. 또 지역의 정체성들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지속성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소리들을 담아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제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꿀뿌리들을 잘 모아서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정체성들을 좀 가져가는 필요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적 생태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브랜드 형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생활 문화 안에서 어떻게 이 발전적 지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공존의 어떤 문화 스타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현하는 것들이, 출발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또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한번 브랜드가 생기면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의 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김광석 거기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만큼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서 또 그렇게 문화의 공간 확장적 개념에 또 접근을 하면서 일상에서 어쨌든 우리 문화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시적 접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든지 테두리적 측면에서 미래의 어떤 그림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 중국가 가지고 있는 역사, 또 문화적 역사, 도시적 기능에 대한 것들을 확연히 살려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변형계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났던 그 문화들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접근들, 그리고 현대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또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새로운 문화가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 현대적 가치들 이 부분들도 점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아우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의 생태계들 그리고 삶의 가치성들을 높이는 쪽으로 이 문화도시의 핵심 가치를 잡아봤습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요, 거버넌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 설교 중에서 조금 간략하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재밌게 좀 말씀을 해달라고 기자님께서 여러 번 부탁하시는데 제가 가진 이 유일한 핸디캡이 좀 짧은 거라 재미있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뭐 강연이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 기본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위촉식들도 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 지역이기는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별성의 포인트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대구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어떤 떠오를 수 있는 테마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든 달성군이든 우리는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지역 내에서 해가지고 문화적 콘텐츠를 좀 차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근대 문화 골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사업들이 있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대구에서 중구는 뭐 문화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잘 되어지고 있고 지원받은 부분들도 좀 있고 그냥 놔둬도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별성의 포인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계획안을 만들면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정 사업들을 할 때 주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제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구분을 해놓아가지고 이 카테고리들 중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이제 지정해가지고 신청서에 적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라인으로 박스를 좀 만들어 봤지만, 이 역사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뭐 경주나 뭐 전주나 이런 데 쪽은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기 조금 힘드니까 일단 요거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업 중심형인데 이제 영상 미디어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산업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산업적인 기반 활동들을 하고 지역 내 문화 활동들을 하고 이제 묶여져서 시너지 효과를 이제 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의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뭐 스타트업이든 중소규모의 기업들이든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산업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갖춰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술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내 이제 단체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모이셔서 또 토론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한번 이제 합의안을 좀 도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류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포커스를 잡으려면 지역 내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나마 조금 가점을 받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난한, 우리 지역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무난한 두 테마가 이제 여기 있는 자율형하고 중심형인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중구는 약간 다이나믹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다문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많이 어울려져 있으면 그걸 포커스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다양한 문화적인 성격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각의 포인트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율형이 글자도 그렇지만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중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되어졌었던 문화 사업들하고 앞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게 되는 문화 사업들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쪽이 어필하기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구 쪽에 보면은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들이 융복합되어져 있는 체계들도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인들, 예술인들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생태계 같은 것들도 대구 중심 지역으로서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들하고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제 문화의 차별화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의 방향이라든가 전략적인 목표 설정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모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의안들을 좀 만들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 계획안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디테일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져 있고, 그 요청을 어딘가에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라든가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시민단체들이 내지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배우고 싶다, 뭐 알고 싶다, 같이 항유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 이제 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서포팅을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거버넌스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이 원하면 이걸 제대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대수 박사님이나 노장수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과거에는 관주도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지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문화도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구청 내에서 이제 뭐 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 과장님도 아까 계시지만 적극적인 어떤 지원 활동들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구 차원에서 국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DG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차별할 포인트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광부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문화 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부분들이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뭐 근대 문화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엮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들을 좀 배제시켜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들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딱히 마땅한 뭔가를 찾아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민 중에 하나는 지금 도심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대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심재생 사업하고 문화도시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가 간에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걸 우리 지역의 가장 차별화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도심재생 사업들하고 지금 이제 문화도시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저희 어필이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라고 보면 심사 점수에서 가산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보면 한개 사업에 독자적으로 뭐 지원해주고 사업비를 해주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있는 사업들하고 이제 최대한 엮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강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있는 문화의 포인트들 위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우고 덮어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뭔가 새로운 문화 아이콘들을 만들어내면 이제 있는 문화 사업들하고 새로 개발되어지는 지역들하고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차별화의 포인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뭐 최대한 이제 알아봤지만 이 도심 재생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하고 어떤 식으로든가 간에 뭔가 좀 연계하고 협력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거버넌스에서 지역 시민단체, 다양한 국민들, 시민들, 그 다음에 문화단체 이런 쪽을 이제 대표하시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께서 모여가지고 어떤 뭐 포럼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화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를 이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이라든가 도와주시면은 이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실무적인 어떤 운영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광부의 전체 이제 사업 공모 내용에 보면은 이 사업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선정이 되면 문화도시 지원센터, 뭐 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 행정적인 역할들하고 지원적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따로 이제 하나 만드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기관이 만들어지면 이런 역할들을 특히 이제 재생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역할들을 이제 그 기관이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선정이 되어져서 이제 그런 지원 기관 체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쪽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도 평가라든가 이런 어떤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 내려와서 봤을 때도 여기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지원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받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돈만 주면 그리고 확실하게 이거 최대한 부각시키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모든 뭐 체계도 갖춰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재생문화재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담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 이제 하나 그림이 안 들어갔는데 도심재생은 주로 이제 건설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문화사업은 이제 관광경제국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구청 내에서는 약간 이제 두 부서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TF 같은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가시적으로 조직 체계들이 조금 만들어져 있으면
심사할 때 아마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시민위원회라든가 재생위원회라든가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명칭은 아니고 최대한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거버넌스 얘기만 해서 원래도 그렇게 재미는 없는 얘기인데 거버넌스 얘기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명칭들은 사실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위원회 포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민 주도적인 뭔가 역할들을 하기 위한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반을 깔아놓고 다양한 의견 수렴들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 이제 내년까지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런 과정들로 스케줄링이 되어져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대수 박사님 얘기했지만 문화도시는 그냥 지원금 받아가지고 조성해놓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원금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체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스스로 이게 움직이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가, 다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여기에다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이 들어가려면 경제적인 뭔가 이제 창출 효과들이 조금 생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효과라든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결정되어져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 주로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공모 과제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재생 사업하고 이제 연계가 우리 지역 내에서는 가장 큰 차별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지역들별로 뭐 문화사랑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들을 이제 부과하고, 문화사랑방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도 만들어주는 거고, 뭐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활동하고 싶어요,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기관적인 역할들을 진행할 수 있는 좀 공간하고 물리적인 어떤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사업 진행인데 지금 선정되어져 있는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사업에 선정되어지고 난 이후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활발한 문화 활동을 하는 쪽보다는 이미 선정되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내지는 뭐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들을 공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더욱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부각시켜야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콘텐츠 기획대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콘텐츠 기획대회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뭐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경연대회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 같은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문화재단이라든가 구에서 야 이런 행사는 우리가 아이디어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건 추진해도 괜찮을 수 있겠네, 이제 일종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받아가지고 기획안을 내는 사람들을 이제 기획자처럼 모셔가지고 원래 그 기획안 의도가 뭐였는지 그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 수령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기존에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문화 사업들하고 이 차별성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실 이게 가장 쉽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아시지만 고정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사실 이 이미지를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우는 게 아니고 있는 데다가 이제 뭔가를 더해가지고 더 씌워야 되는데 그 더 씌울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계속 그 뉴딜 사업하고 도심재생 사업하고 연계를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속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명칭에는 뭐 청년 문화라고 이제 적어놨지만 일단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제 더욱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내에서 이런 문화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뭐 안정적인 고용이라든가 수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데 전공도 하셨고 재능이 있으신 뭐 작가분들이라든가 전공하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종의 문화사랑방 같은 데서 강좌를 만들거나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꼭 직접적인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뭔가 이제 수입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신경들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린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들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역 내 문화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내년에 이제 공모할 때 중앙정부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뭐 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셔야지만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유리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의장님께서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뒤진행되어지고 있는 문화사업을 운영 유지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막말로 꼭 우리는 중앙에서 지원 안 해줘도 우리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도시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뭐를 해야 되나 하는 주제도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셔가지고 말대식하고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앞으로 참석해서 해주신 제일 첫 번째가 20페이지 시정 분야, 시정 신청 분야를 한번 잠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일 첫 단추가 도대체 중에서 뭘 할 것인가, 뭐를 해서 이것을 생활문화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면서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과 삶의 활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아이템을 찾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돈이 여기에 200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0억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난립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음 위원회 저희 지금 계속 준비를 시계가 일부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다른 시군과의 어떻게 차별화를 둬가지고 똑같은 가령 예를 들어 사진이라면 사진을 어떻게 차별화를 둬가지고 우리가 그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선정적격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는 32페이지에 보면 여러 분야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비틀어가지고 보다 더 창의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포럼을 다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책자도 가져가시고 집에 가서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 하고 재단에서 준비하는 거 하고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거 하고 그때 전부 다 쏟아놔놓고 다 보놔놓고 같이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금 이제 프리 토론을 막 하고 싶은 거는 하실 건데 아마 오늘은 부담 없이 어떤 그 회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 다과를 하시는 예. 예, 일단 다과를 준비했는데 좀 한번 다들 자유롭게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요것만 하고 자유시간 장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아까 구 박사님 위원장님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가 요각하고 또 사업심사위원회 이런 모든 좋은 의견을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다른 지역, 다른 구도 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는 예를 들면 교육문화도시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달성구는 원원복합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도시재생융합과 관련해서 가고 있고 남구는 또 연극음악 문화예술 인력 도시로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각 구마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는 추세니까 참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잠깐 질문 드릴게요. 저희들이 원래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부장님하고 다 아시겠지만 신청을 어느 분야에 했냐면 문화산업 중심형으로 해서 1차 신청을 했다가 원래 3차년도죠. 3차년도 1차 심사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4차 심의에 다시 상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문화산업 진행으로서 중심형을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그대로 어느 정도는 갖고 가면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거는 가져갈 수도 있고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새로 결정을 아까 말씀하신 도시 재생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건 완전히 별개로 하고 물론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 공간이 한 12개 정도 되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접목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 가져갔던 거 좋은 것을 발췌해가지고 새로운 걸 보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자율형 중심으로 가자는 교수님 제안이시네요. 네. 그렇죠. 이건 한번 실패하는 건 완전히 배제식이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렇게 중심을 한번 잡아서 네, 이제 올해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으면 그 카테고리의 내용들을 최대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산업적인 영역들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부각이 좀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5개 카테고리들 중에서 가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하고 묶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은 자율형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주실 것이 자율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나 소재들을 가지고
그냥 건물이면 이걸 그냥 자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자율형을 목표로 하고 이제 그 문화 관련되어져 있는 컨텐츠들하고 지역 내에 있었던 것들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재생 사업들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가면 이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지난번 그 자료 자체가 문화산업 중심형으로 가니까 너무 이게 탁 포커스가 없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뭐 지향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없었다니. 그리고 너무 막 중구난방식으로 가니까 그 공모에서 제일 중심이 그 중구난방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딱 포커스를 잡고 그 포커스를 중심으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미리 하면 안 되지. 문화산업 중심형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가면 공모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싹 다 엎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 최대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완해가지고 자율형적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더 무난하지 않나 싶은 이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건 혹시 지난해 정부할 때 외부 경력 하셨습니까? 예, 외부 용역. 경력 하셔서 예. 그러면 그 다른 지역 저는 70 하는 데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주민 거기는 도농 결합생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도 젊은 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이 그 뭐 자기 공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램도 하고 이게 하여튼 주민 참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또 있고 전문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혹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의견 소통하고 이렇게 좀 정보 받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에 할 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 그 계획안, 그러니까 신청서 만드는데 이제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이제 신청서 작업을 근데 이게 했었는데 어쨌든 예정 방식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게 어쨌든 관주도형이 아니고 시민 주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은 하여튼 접근 방식이 예전에 했던 구청에서 하던 행사들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 분야별로 이제 지역민들이든 국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어떤 식으로든가 간에 대표단체 내지는 그런 어떤 꼭 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의견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필요하시는 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선정돼서 작년까지 하고 이제 올해하고 분위기가 또 달라졌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뭐 계획서 내용보다도 차별화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어필이 좀 잘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성숙화된 단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이제 이 계획안을 만들어내면서 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학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보면은 됐었던 단체들이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 활동들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서는 계획서지만 그런 이제 뭐 크든 작든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지금에서 그걸 좀 많이 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힘드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문화뿌리를 키워야 된다. 네. 여기 이 사람이 여기서 문화뿌리를 키워서 어쨌든 나무를 키우자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한 2년 전쯤에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던데 저기 북성로 가니까 그게 공부 축제인지 무슨 전 처음 그 축제를 처음 봤어요. 근데 공부 골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축제 조그마한 공간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공부상 있잖아요. 그 기술자들이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왜 공부 골목이고 이 기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근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그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공부 골목 같은 것들도 뭐 여기 아까 도심재산과 어차피 연관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접목해도 지역을 좀 차별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령 대구가 사진의 도시고 사진의 메카인데 한 예를 들자면 사진 같은 걸 장롱 속에 사진을 찾아내서 이것을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이것을 활용한다. 가령 대구의 그 많은 그 버스 정류장에 옛날 사진을 프린팅 해가지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한다.
이래 됐을 때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정부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움직이고 우리가 서포팅을 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거버넌스의 그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우선 앞서 위에 올라가줘야 이게 배점에서 상당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만 여기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진단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또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왜 안 해주노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의하고 조율하고 뭉쳤냐 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 하여튼 이제 발벗고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음악을 활용했는 것도 음악이라고 하면 삶의 가장 중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 없이는 세상에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은 모든 생활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의 삶으로 이걸 끌어냈느냐, 이것을 폭발시키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음악 담당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같이 그런 걸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얘기지만, 애기들의 옹알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 애기들의 옹알이. 이런 것들, 애기들의 옹알이, 경연대회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생뚱맞고 우습지만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린이 옹알이를 합니다. 그걸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옹알이. 그런 것들 경연대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문화를 밑바닥부터 다시 끄잡아 올려서 관이 이제 서포팅만 하고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저쪽에서 점수 가점을 상당히 받는다고 저도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좀 단무지를 하시고 이 책자에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행자들이죠. 한 번씩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부장님부터 부장님. 제가 이제 보면은 아까 기초 분야의 중심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중구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가지고 가장 큰 우위가 될 수 있는 그 전략형을 이제 먼저 선정해야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전통하고 예산 중심은 나름대로 이제 지금 저를 비롯해가 모르시면 다른 분들은 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중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 그러면 역사는 역사 인프라, 문화는 문화 인프라, 예술 인프라, 이런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듣는. 그럼 중국가 갖고 있는 가장 대외 경쟁력이 있는 그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일단 보고 거기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면은 많은 국민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선정됐을 때 우리가 이제 중앙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전략의 제일 순위로서 이 5개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점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해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전략 전술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또 말씀하신 선생님. 저는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지금 얘기를 듣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무엇은 제안을 하기에는 제일 좋지 않고 그렇고 일단 아까 이렇게 들은 말씀에 이런 어떤 전략과 이런 걸 하면서 미리 모든 게 학습이 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데 그런 판을 어디서 누가 깔아주고 그렇게 이미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들 이런 걸 어떻게 통계를 내가 그걸 먼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 그냥 참여하고 이런 걸 아까 우리 김수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동부모 축제 이런 것도 어느 누군가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도시로만 가는 게 아니고 문화도시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많은 데이터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모아지면은 이것을 빅데이터에 집어넣어서 전국 관광에 활용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돌리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의 과정도 여기서 포함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중국의 국민이 참석하는 이 컨텐츠를 이 위원회에서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위원회에서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 위원회에서 우리 중국의 강점이 뭔데 그 강점을 문화도시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전체적인 이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계속 실무적인 뭐 내용 이런 거 뭐 아까 축제하고 이런 거는 밑에서 우리가 계획 사업을 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지정 분야를 뭐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뭐 어떤 분야를 갖다 접목시키면 좋겠다 그런 그런 내용을 앞으로 해주십니다. 네. 그 지역에 또 무용 쪽에는 무용을 어떻게 이쪽으로 녹이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전문가시니까. 무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우리가 그 창구는 어차피 이제 봉사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도 만들고 거기 또 지원도 하고 저희들 또 심사도 합니다. 심사자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무용을 하려면 항상 봉사문화회관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대구의 중구의 많은 이 무용인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접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거고 앞으로 무용을 우리 문화도시 사업으로 엮는다면 중국민들에게 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파를 시키는 게 좋겠는지 그런 방법이 전술적인 것도 만들어 주시면 또 봉사를 떠나서 뭐 방식이 있다든지 그런 걸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계획서 위원회 보시니까 실무적으로 가서 그래서 무용을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층이 전부 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우리 중구에 많은 회관 깜깜하게 해놓고 춤추는 회관에 그 춤을 저는 바깥으로 끄잡아내고 싶어요. 광장으로 끄잡아내고 싶어. 그 춤은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굉장한 운동이고 스포츠고 예술인데 그걸 깜깜하면서 불 꺼놔놓고 춤을 추기 때문에 그 춤의 가치가 폄훼되는데 그걸 바깥으로 광장으로 끌어낸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그걸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는데 왜 춤을 저기서 출까? 얼마든지 그 광장에 많은데 외국에 좀 광장에서 안 춥니까? 우리나라는 저 안에 들어가서 추거든요. 외국에도 저런 대부분 저런 춤인데 중국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광장만 있다 하면은 누군가 모아서 노래를 하고 가다가도 같이 추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생활화되어 있는 그 이제 문화인데 저희 무용적으로 보면은 이 이제 소셜 댄스, 사교 댄스 하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조금 범성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추면은 전부 다 이제 깜깜한 데서 또 비밀로 추는 이런 인식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광장으로 끌어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그 인식 수준이라는 게 가서 남들이 춤춘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손잡고 춤추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가 여기에 춤하는데 많이 봤어요. 최근에 판코리하고 여러 군데를 들렀는데 사람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제 앉아있어 봤는데 구경을 하고 왔는데 저걸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저걸 건드는 스포츠로서 승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거하고 핫도 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핫도파이 많은데 그거 전국 고수도 대회를 한다고 연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고수도 대회를 개최하면 하려고 고수도는 그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거예요. 치매 예방에 최고라는 게 고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문화도시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가 좀 혼란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끄잡내가 열어내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 다른 분들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음악 부분이 이월세도 뭐 아니면 아이들의 동아리 이게 참 못하는데 제가 생각에 아까도 무용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흥이 많은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결혼식도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방학 때 시골에 가면 제가 어릴 때는 하여튼 결혼식 하면 지금처럼 하루만 아니고 일주일치 집에서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인데 이게 근대화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돌아오면서 이게 질적으로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 올라갔지만 이 한국적인 고유의 흥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되겠대. 아까 옛날에도 고스톱 정말 다 많이 쳤잖아요. 우리 언니들도 많이 쳤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질적인 면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음질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춤도 사실은 흥이 많고 동네별로 만약 누가 생일이다 어르신 뭐 칠순잔치다 그러면 함께 놀았는데 이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장벽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문화가 이 흥이라는 게 자꾸 없어지면서 개인주의로 발전하면서 이게 늘 하던 얘기가 없어지면서 이런 걸 흥을 자꾸 꺼내서 내가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던 우리 흥 아리랑 부르면 녹음에서 나가면 아리랑 이게 노래 부르면 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질적인 면에서 나오려면 아까도 이걸 어떻게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중구난방인데 이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겠죠. 근데 사실은 그 보면 그분의 목소리고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접수된 창구가. 그래서 이게 중부안 이게 여러 남부, 수성구 다 하겠지만 중부에서도 이제 지금 도시 재생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있었잖아요. 중부가 최고로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에 통장 아파트에 이렇게 문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중부가 점점 본인 내 스스로가 참여해서 행복한 삶 옛날에 하고 했던 것 중에 이런 걸 다시 꺼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좀 우리도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하신 흥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마음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흥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그 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가지고 다음에 회의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주 그 흥이라는 키워드가 한국인이 흥이 많고 흥이 사라져간다. 우리는 이 흥을 하나의 삶의 하나의 요소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주 제가 생각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한번 그 고민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흥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우면은 자기 자신이 할 때는 흥인데 남이 하면 민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참 예민하게 요즘 아파트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이제 에어로빅 같은 거 그 공원에서 새벽에 하거든요. 에어로빅을 하는데 조금만 소음이 되면 민원이 막 들어와서 정말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장으로 끌어내는 문화의 맹점이 그 자기 거 아니면 요즘은 전부 다 뭐 그 민원이 너무 막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새벽에 돌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에어로빅 가르치던 것도 거의 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진작가협회 오명수입니다. 그 아까 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진의 메카가 대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의 메카인 대구가 어느샌가 모르게 그 기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더 활성화되지를 않고 그리고 또 특히 아날로그 시대 때보다는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보급은 많이 되어가는데
정말 작품성으로서는 좀 더 희석이 돼가는 그런 안타까움. 또 교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저는 이 위원이랑 이 자리가 이렇게 정책이라는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그냥 와서 뭐 잠시 저의 의견만 잠깐 보태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보니 지금 심히 부담스럽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도 하면서 제가 앉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오늘 참여를 했으니까 한마디를 보태자면 일단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가장 핵심은 내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100억인가 100억을 저희가 갖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게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면 저희가 이제 이번 7월에 냈다가 아까 뭐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충분히 분석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만들어서 냈을 텐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부터 뭐 하셨나요? 분석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뭐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해서 뭐를 수정 보완해야 될지를 먼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도저히 그 제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너무 부족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차선치로 다시 지원 분야, 신청 분야를 이제 바꿔서 이제 분야가 바뀐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도심 재생 산업에 이제 문화도시라는 것을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 것인가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도심 재생 산업이라는 도시 재생 산업. 뉴딜하고 이렇게. 예. 커뮤니티. 근데 이제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얼핏 듣기로 북구가 도시 재생 해서 뭐 융화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북구랑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왜냐면 북구가 먼저 시작해서 지금 3차를 진행 중에 있는 북구도 저희들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북구도 떨어졌어요? 네. 진영 미리 같이 같이 이제. 근데 북구는 이미 도시 재생이라고 제목 용어가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를 우리가 뺏길 수는 없으니 이제 새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차별화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점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점들을 조금 지금은 모든 걸 다 멍석에 올려놔놓고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널어놓고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중구를 잘 몰라요. 저는 수성구에 살고 있고 학교는 남구고 또 중구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심도 없었고 사실 대구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 경과위원이나 이런 걸 쭉 다니다 보니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기는 시작을 했는데 중구의 도시재생 문화재단이 얼마 전부터 윤순영 총장이 하실 때부터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핏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그냥 질문입니다. 그러시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 지금 현재 타이틀은 도시재생, 제가 설명하자면 도시재생문화재단인데 이 재단 이름 윤순영 총장이 계실 때 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지금 생긴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분야는 중구청으로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분야를 필터링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만약 문화적 콘텐츠를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이제 이름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문화적인 그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재단이 될 겁니다.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중구청으로 가고 가셨다니 도시재생의 핵심이 뭔가요? 이 도시재생문화재단에 잠깐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 이제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출연금으로 한 20억을 우리 도시재생 그러니까 그 3일 만세길하고 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라고 우리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이 도시재생문화재단이라고 쓰는 재단은 없습니다. 대부분 문화재단입니다. 그 돈을 20억 받았으니까 그쪽 주는 데서 도시재생 용어를 꼭 재단에 넣어야 됩니다. 이래서 도시재생 재단을 넣었고, 그 다음에 계속 해왔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는 건대골목, 김강석기, 이 돈이 실제로 재단 예산에서 다 출연하면서 나가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러게요. 이제 뭐 그런 거를 재생한다는 의미가 그렇죠. 이렇게 골목길을 다시 관광객들이 오고 사는 사람도 편리하고 이런 도시를 옛날 그러니까 복원 복원 플러스 더 나아가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게 도시재생. 지금 새로 뭔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 플러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이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입니다.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결정을 하고 아까 봤다시피 하면서 뭐 음악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도시재생의 원태입니다. 그게 아파트만 계속 짓고 재개발할 게 아니고 기존에 그 낙후된 시설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골목길도 새로 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뭐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게 도시재생의 근본이십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네. 개인적으로 좀 정확하게 그래서 이름 자체가 도시재생문화재단의 카테고리, 그래서 이름이 도시재생문화재단이에요. 위원장님, 저는 좀 먼저 가봐야 되죠.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게 시민 주도형으로 가요. 아까 커뮤니티, 시민 커뮤니티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민이 우리가 여기서 한 달, 만날 이야기를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이 뭐려고 하는지, 여도 주민들이 뭐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요구하는 분야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 어차피 시민 주도형 관주도형 아니잖아요. 네. 관주도형 이제 먼저 그거보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이 요구해야지 그분들이 모이죠. 자기들이 관심 없는데 그분들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일한다고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지원을 해요. 적극적인 참여를 네, 하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차피 도심재생 쪽하고 연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부터 좀 파악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걸 했는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시민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물으면은 좀 자기 입장에서 하고 이것이 만약 안 됐었더니 트러블이 나고 이걸 조합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일처리가 좋다 이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대강 아웃라인을 잡았을까요? 잠깐 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쪽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고려해 주실 사항은 이게 프로그램 중심이 아닙니다. 아까 뭐 춤, 음악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쉽게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문화 사업들은 중구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이라기보다는 대구 시민들이 이제 여기 와서 놀 수 있도록 깔아주는 어떤 성격들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구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좀 만들어 놓으면 물론 시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구민 중심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춤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문화군 봉사문화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고 여기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 요즘 또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회원들 뿐이라든가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성로에서 뭐 공연을 하시든 아니면 공원에서 공연을 하시든 미리 이제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뭐 어떤 안이 있으면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활성화 좀 덜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 뭐 사교 댄스 이런 것들을 뭐 동성로에서 뭐 이렇게 공연대회 같은 것들을 했던데 그거 어떻게 했노? 물어보면 우리 그 중구청에 문의를 할기네 뭐 재단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 깔아주더라. 그러면 자격 제한 없으니까 당신들도 그거 한번 해보지. 그럼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우리도 가서 이제 한번 해보고 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실내악이든 관현악이든 학교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등교 시간 때 출퇴근 시간 때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공연을 했더니만 반응이 괜찮은데 그럼 다른 분들도 보고 그거 어디서 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좀 따라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널리 공부를 해가지고 아까 뭐 컨텐츠 제한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구해서 듣고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추진을 해주네 이런 분위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거버넌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사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제일 처음에 그냥 무엇을 좋아합니까, 뭐 해줄까 이렇게 가지고는 좀 너무 막연할 수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다양한 또 소통들을 제한할 수 있는 창구를 항상 좀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는 것도. 그럼 앞으로 대회가 결국은 의견 수렴하는 창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오늘 벌써 부의장님 하시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제 맹물 골목, 흑가 골목, 하여튼 스토리가 있는 골목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그걸 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 아무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 그 델링을 찾고 거기다 또 옷을 입히고 이래서 문화와 접목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문화라든가 또 찾아오는 이게 안 되겠나 싶고, 예를 들어 우리 수지아 골목만 해도 사실 소문은 옛날 60년쯤 최고의 수지아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수지아 골목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제도 하고 또 디자인 공모전도 하고 이런 통해 지금 전국에서 수지아 공모전에 출품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공모전에 많이 참여합니다. 하면은 30명, 40명씩 그 사람들이 우리 대구 문화를 수지아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충북의 장점이 특가골로 많이 그걸 전부 다음도 지금 바깥으로 안 나와 있는 걸 자꾸 내는 역할을 좀 하면 더 나은 중국을 할까 대구를 할까 문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한마디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대구의 각 구에서 중구가 제일 많은 그런 콘텐츠를 전통적인 맥락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잘 이렇게 접목해서 나가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제하고도 나오고 공부골도 나오고 한약 쪽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중국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좀 끄집어내지를 못해서. 그걸 어떻게는 그 주얼리를 끼려고 저렇게 모였습니다. 자기물이 잘 끼워주겠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이제 그 지정 신청 분야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 가서 이제
되도록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강조를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중구가 어떠한 그 기본 혹은 바탕 시설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세월 속에서 축적된 여러 가지 중구민들에 대한 그 민도가 어떠하고 동시에 그럼 앞으로 이것이 이제 그 중앙정부가 중구에게 예산을 내려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만이 갖고 있는 앞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는 소위 말하는 우리 원서에 중앙정부 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그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보다도 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그 구성 자체가 뒤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지원에 관해서 개괄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뒷파트에 다루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러프하게 다루어져서 그것들이 제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갖고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 앞으로 이제 선택된다면 내가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책을 혹은 행정을 하겠다 하는데 그 컴퓨터가 이제 예강 형성돼가지고 올라가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내용 정리를 해서 보고서화를 시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시민 주도의 어떤 활동 A, B, C가 있으면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림들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딩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 모임이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민들이 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또 다른 터들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앉아있는 그 그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소위 말해서 글로서 잘 표현되어지고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실행적인 부분들은 사실 심의 하더라도 그 위에 방향성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중심 축이 되어서 서포터적 기능들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구성이 1, 2, 3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다가 사업계획서들을 신청을 할 때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문화도시 조사 및 진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중구 내에 있는 현황, 시설, 국민들 이런 다양한 이제 조사 자료들이 일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2부는 사업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사업계획은 아니고 카테고리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 건가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3부에 있는 내용은 이제 지속 가능성 관련되어져서 진행이 된다면 5년 이제 최대 기간인데 5년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이게 딱 자생력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을까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기술해서 사업계획서 구성이 되고 아까 거버넌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거버넌스가 사실은 지정되고 나서부터 오는 그 체계성의 가장 표면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기관의 어떤 역할적인 것들을 이 안에 이제 블루프린트 안에 다 담아내는 것들은 이제 사실 우리는 이 그림 그 이야기들은 여기서는 지금은 할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민 활동들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시켜가느냐 각각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훨씬 더 여기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년 동안 일해요. 예. 그러면 한 40억씩. 예, 1년에 40억. 매년 여기를 만나요. 신사를 만나요. 국비가 반턴, 지방비 반턴. 그렇게 만약 하게 되면 이제 국비가 되고 시하고 구하고 나는 50억. 매년 심사를 받아서. 아닙니다. 결정되면 한번 결정되면 매년 나눠서 어쨌거나 그냥 5년은 나눠. 예. 모르죠. 또 성과 평가해서 또 모르죠. 이럴 수 있어서 일단 200억 최대치. 그 얘기하실 분이 없으면 오늘은 이런 거로 맞춰보는데